그것이 곧 권력인 것 마냥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에게 제 멋대로 군다면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아닌 것이지요. 이런 논리로 본다면 저나 저희 부모님께서는 자영업을 하시는 손님들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의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 작은 치킨집을 하고 계셨는데 부모님 단 2분께서 운영을 하는 가게이기 때문에 명절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생각해서 더욱더 학업에 열중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부모님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또 100점 맞아왔네. 못난 부모 밑에서 어쩌면 이렇게 잘난 아들이 태어났는지 내가 전생에 업을 제대로 쌓았나 보다. 어딜 봐도 예쁜 녀석 같으니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반드시 공부로 성공을 하지 못해도 적어도 공부가 네 꿈을 이루는데 발목을 잡진 않을 게다. 아비는 공부를 못해서 꿈을 못 이뤘어.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난 저는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져가면 고단하게 일하고 오시는 부모님이 활짝 웃으시는 것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몸 성할 곳 없이 항상 지친 기색으로 오시던 부모님은 제가 시험을 잘 봤다는 것을 알면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하셨습니다. 그것이 공부에 흥미를 느낀 시작이었죠. 저는 최선을 다해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웃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공부였으니까요. 부모님은 늘상 말씀하시기를 공부가 절대로 제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중요성을 강조하셨지만 내심 제가 공부의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니 그런 저를 의사로 만드는 바람을 비치시며 그건 평생의 소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쌍수 들고 환영하고 저를 얼싸 안으시면서 밤을 새서라도 치킨을 튀길 테니 너는 그저 열심히 공부만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부모님처럼 힘들게 자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로서 밥벌이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시고 또 바라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이 부모님에게 굉장한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 중에서는 돈을 많이 번 분도 있고 잘 나가시는 분도 있었는데 모이시기만 하면 그렇게 돈 자랑을 하시기에 급급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휴가로 하와이 갔다 왔는데 이젠 해외여행도 지겹다. 이번엔 내가 산 아파트가 또 올랐어. 역시 한국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최고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저희 부모님은 주눅이 드셨습니다. 저희 집은 낡은 빌라에 열심히 치킨을 튀겨도 좀처럼 살림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저희 부모님의 어깨가 펴지는 유일한 때는 바로 자식 자랑이 나올 때였더랬죠. 자식들 성적만큼은 돈으로도 어떻게 커버가 되지 않았던지 돈 많은 친구분들 중에서 절로 어깨가 처지며 한숨이 쉬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돈 자랑으로 으스대던 친구분들은 자식 얘기에 절로 아버지를 부러움 가득한 눈길로 쳐다보곤 하셨죠. 야, 좋겠다 좋겠어. 이번에 명석이 아들이 또 1등을 했다며? 사교육 하나 없이 교과서 중심으로만 한다면서 어떻게 저런 여자를 낳았냐? 국무총리상도 받았다 들었는데 도대체 뭘 시키면 애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해? 이건 대체 누굴 머리를 닮았던지 아무리 돈을 발라도 성적이 원 나오질 않으니 내가 아주 속이 문드러진다 문드러져. 이런 식으로 부러움 섞인 친구분들의 말을 들으면 부모님은 쑥스러운 듯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공부했지. 우리는 뭐 따로 시킨 것도 없어. 우리가 잘해서 그런가 뭐.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그렇지. 나도 우리 아들한테 고마울 따름이야. 말은 그렇게 하셨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집안 상황은 좀처럼 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두 분에게 저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부모님께 계속해서 자랑거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딱히 하고 싶은 것은 또 없어서 부모님 기나 살려줄 겸 의사를 목표로 꿈을 가지며 열심히 공부를 했고 무사히 의대에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는데 고3 정도 되니까 높아심의 부모님께서는 사교육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켜주셨고 제 학원비를 위해서 두 분은 가게 일은 물론 건물 청소와 대리운전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성의에 보답하기 위해서 코피가 터질 때까지 공부를 했으니 값진 결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합격을 하게 된 후 저는 입학까지 시간이 남아서 그때까지 부모님의 치킨집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수고했으니 부모님께선 다른 친구들처럼 운전면허를 따거나 놀면서 쉬라고 하셨지만 저는 작게나마 부모님에게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치킨집을 도와드리며 치킨을 튀기기도 하고 오토바이를 배워서 배달까지 하게 됐는데 배달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 곳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이었죠. 저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의대 합격생이었지만 헬멧을 쓰고 치킨을 배달할 때는 그저 치킨 배달부일 뿐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저를 보고 기특하다,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치킨 배달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불친절한 사람들이 많은 줄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거스름돈을 던지듯 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돈이 없다며 무작정 외상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치킨이 왜 이리 비싸냐는 식으로 어이없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부모님은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다는 것을 알고 저는 자연스럽게 더욱더 부모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아직 기억에 선하네요. 제가 처음으로 진상 손님을 만났던 날 아버지는 저에게 소주 한잔 하지 않겠냐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처음으로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술을 따라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아. 이 세상에는 불친절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너도 이제 알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공부를 하라 했던 것이었고 가장 대우받는 의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어쨌든 한 곱이 넘기며 의대에 합격했으니 앞으로 다가올 현실이 거칠더라도 너는 잘 헤쳐나갈 거야. 저도 최근에서야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본 느낌이에요. 아버지는 이렇게 힘든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견디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만두시고 다른 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마음이 쓰여서 저는 아버지께 지금 하시는 일을 그만두시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마치 절 철없는 자식을 본 얼굴로 차분히 얘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 평생 밥벌이를 이걸로 한 건데 네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만 세상 어떤 일을 하든 사람과는 부딪히게 마련이다. 어떤 일을 하든 갑질은 있는 거고 그저 우리 가족들 생각해서 견디는 거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견디면 그게 네 입에 들어갈 밥이 되고 학비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안 견디겠냐. 그래도 지금처럼 네가 잘 견뎌줬으니 나는 고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는 부모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제 수능도 끝났으니 실컷 놀라는 식으로도 말했지만 앞으로 공부가 바빠지면 부모님을 제대로 뵐 시간도 없을 테니 지금이라도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물론 배달 일이 절대 쉬운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조금이나마 휴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입학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늘 그랬듯 한 아파트 단지에 주문을 받은 후에 배달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전날 내린 눈이 아직 다 녹지 않아서인지 길이 미끄러웠고 그래서 저는 조금 늦게 치킨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전달을 해주려고 했던 거였고 실제로 최대한 빨리 도착한 것이었는데 손님은 감정이 격해지며 제가 도착하자마자 치킨을 앞에 탁 던지며 굉장히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다시 주워서 고객님 앞에 내밀었죠. 손님은 눈이 위로 치솟으면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니, 주문한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주는 거예요? 뭐, 닭을 잡아서 튀겨서 갖고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제 눈이 많이 온 게 안 녹아서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가져온 건데. 뭐예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알아서 계산을 해서 좀 빨리 와야지. 내가 지금 내 돈 내고 치킨 사 먹으면서 그걸 이해해줘야 해요? 기분 상하셨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눈도 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 뭐야. 진짜 욕 나오려고 하네. 아니,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야? 손님이 지금 못같이 보여? 닭 배달하는 일을 하면서 손님 비위나 제대로 맞출 것이지. 이거 정말 안 되겠네, 진짜. 저도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서 별별 사람을 다 봤지만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 웬만하면 다 넘어가는 일인데 이 사람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화를 내는 사람을 처음 봤기 때문에 막상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지 몰라 난감했습니다. 소리까지 지르는 사람을 처음 봤는데 아무래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깊이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다시 한번 저 자세로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사과해도 마음이 안 풀리시는 것 같은데 닭값은 제가 대신 지불할 테니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지금 닭값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그 사람의 목소리는 복도를 쩌렁쩌렁하게 울렸고 집 안에서는 그 사람의 딸로 보이는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애가 뒤에서 키득거리며 웃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찍고 있더라고요. 뭔가 재미있는 장면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저 같으면 그런 부모를 말릴 것 같은데 그저 재미있는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 아이는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였습니다. 왠지 그 사람보다 더욱 얄미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본인 딸의 모습을 눈치채고는 버럭 거기까지 화를 미쳤습니다. 너는 뭐하러 여기 나와 있어? 빨리 공부하러 들어가. 공부 안 하면 너도 저렇게 치킨 배달이나 하면서 사는 거야. 분명 공부 못하고 학교 다닐 때 사고 쳤을 게 뻔하네, 뻔해. 저는 처음에는 제가 뭘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진상들을 만나봤지만 치킨 배달이 한심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처음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것도 자식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모욕을 하는 것을 당해보니 정말 치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치킨을 빼앗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돈은 당연히 안 냈고요. 순식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배를 눌러서 따져볼까 싶기도 했지만 그랬다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생길까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께도 그런 사실을 속상해 하실까봐 미처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저는 제 용돈으로 치킨값을 메운 뒤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와는 다를 바 없이 행동했고 유난히 닭을 튀기는 아버지와 어머니 어깨가 무거워 보여 그날 밤 마음이 아파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제 인생의 역대급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일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치킨 배달부였던 제가 의대생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니 사람들의 대우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를 한심하게 낮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너무 대단하다고 말하면서 존경과 선망의 눈빛을 하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이게 참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타이틀이 뭐라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른 것인지 말이죠. 학교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청소부나 수의를 하시는 분들은 교묘하게 하대하듯이 아버지 어머니 뻘한테 반말 섞어가면서 가르치듯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선배들이나 교수님에게는 깍듯이 모시는데 이런 걸 보면 사람들 배운 것이나 덜 배운 것이나 다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의대에 들어간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졌는데 이런 사람들과 내가 계속 공부를 하는 것도 싫고 한동안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제가 얼른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져서 부모님이 더 이상 이런 힘든 일을 안 하시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주변 친구들이 과외를 하면서 많은 돈을 받는 것을 보고 과외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웬만하게 과외를 한 돈이 부모님께서 힘들게 번 돈 이상을 능가하더라고요. 철저하게 학벌 중심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타이틀, 의대 타이틀 하나만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듯 했습니다. 특히 친구들이나 선배들 말 들어보면 아직 예과에 다닐 때 그나마 시간이 있으니 이때 바짝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용돈도 벌고 학비에도 보탤 겸 저도 과외를 구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가장 폐해를 많이 제시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어머, 선생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돈은 원하는 대로 다 드릴 테니까 저희의 성적만 잘 올려주세요. 성적 올라가는 것에 따라 당연히 인센티브도 지급드릴 생각하고 있어요. 라면서 어떻게 해서든 저를 붙잡으려 하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했을 때부터 굉장히 저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다니려면 공부를 엄청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자기 딸은 의대는 아니더라도 명문대는 들어가게 하고 싶은데 애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이가 선생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얼마 하지 못하고 나갔다고 하는데 저 정도의 학벌이라면 아마 아이도 굉장히 만족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예감이 뭔가 쎄했지만 그래도 과외비를 많이 준다니 일단 상담을 먼저 하기로 했는데 저는 그 집을 찾아가면서 점점 잊고 싶었던 기억이 나게 됐습니다. 네, 아마도 눈치채실 분들은 다 채셨을 겁니다. 다름 아닌 그곳은 바로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모욕을 줬던 그 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벌써부터 손발이 떨리며 그날 갑질의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침을 꿀꺽 삼키고 천천히 제가 배를 누르자 헐레벌떡 아줌마가 달려나오는데 어머나 선생님 하며 맨발로 저를 마중 나와 무척이나 환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인간이 이리 달라 보일 수가 있을까요?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에게 그렇게 뾰족뾰족해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를 보더니 완전히 폴더가 되어 인사하며 진심을 다해서 극진히 모시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코맹맹이 소리를 내시면서 얼마나 납작 엎드리시던지 전 무슨 제가 나라 구한 귀빈이라도 되는 것 같았다니까요. 선생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땡땡대 의대라고 하니까 제가 정말 너무 믿음직스러운 거 있죠. 여기 선생님 구하기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마침 이렇게 선생님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지 뭐예요. 어휴, 인물도 아주 훤칠하셔서 요새는 머리 좋은 분이 얼굴도 잘생겼다니깐요. 부모님 좋은 유전자가 어딜 안 가요. 온갖 콧소리와 함께 저에게 가진 애교를 다 부리시는 듯한 아줌마를 보니까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얄미웠던 그 아줌마의 딸도 너무나 달라진 상태로 공손하고 깍듯하게 참 스승을 대하는 듯 하더라고요. 어린 게 벌써부터 그런 걸 알아가지고 하기사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했던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땡땡대 의대생 분이라고 하셔서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선생님 후배 되고 싶어요. 저를 보면서 수줍은 듯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그 아이가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원래 성격 같으면 확 그냥 모든 걸 밝히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일단 거액의 과외비도 받을 수 있고 제가 이 집에 드나들며 가르치면서 과연 사람이 얼만큼 달라질 수 있을지 하는 호기심이 들어서 저는 그 집에서 과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을 많이 바꿨다고 해서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의외로 걱정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숙제도 곧잘 해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아줌마도 저에게 잘 해주셨습니다. 비싼 과일과 치즈가 있는 간식을 매일매일 제공해줬고 과외비도 넉넉하게 줬으니까요. 그리고 성적이 오르자 감사의 표시라고 하면서 인센티브라 말했던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두 부모님에게 갖다 드렸고 솔직히 제가 돈을 벌게 되니까 제가 부모님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염치불구하다며 제가 번 돈을 어떻게 받냐면서 처음에는 받으려고 하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받으시며 코끝이 빨개지시더라고요. 옷소매로 부모님의 얼굴을 닦아주며 안아드리니 주름진 손이 제 어깨를 장하다고 다독거렸습니다. 그 돈으로 두 분이서 옷도 한 벌 해 입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참 뿌듯했고 진심으로 제가 의대생이 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과외를 하지 못했다면 부모님에게 이런 도움을 드리지 못했을 테니까요. 비록 처음 인상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아줌마와 딸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아줌마가 마침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던 것이고 또 딸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외로 제 말을 잘 듣기도 했고 또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도 하니까
어쩌면 제가 너무 사람을 나쁜 쪽으로 봤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죠. 헬멧을 벗고 치킨 냄새를 풍기며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저는 어딜 가든 환영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의대생이라는 타이틀만 들어도 금세 저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던 것을 계속 느끼기도 하면서 세상의 씁쓸한 본질에 대해 저는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죠. 그러던 순간 어느 날처럼 학생 과외를 하던 도중 갑자기 치고 깨고 부수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밖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려 얼떨결에 밖에 나가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줌마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크게 화를 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그 상황을 보게 됐는데 이건 데자뷰로 마치 예전에 저에게 소리를 질렀을 때 그때의 분위기와 같았습니다. 상황도 얼추 비슷했죠. 이번에도 닭같고 시름이더이다. 그 아주머니는요. 대체 여기 사장은 주문을 어떻게 받는 거야? 분명 후라이드를 시켰는데 왜 양념이 온 거냐고. 손님, 저희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 주문을 받습니다. 애초에 양념을 시키셨어요. 무슨 소리야. 후라이드 시켰는데 기가 막혀. 내가 주문한 거 모를까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우길 걸 우겨야지. 아줌마는 치킨이 잘못 왔다고 따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 배달부가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실루엣이며 목소리며 영락없는 아버지였기 때문이죠. 저는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한번 쓱 보더니 덩달아 당황한 듯 했지만 애써 무시를 하시고 아주머니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다음번에는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나올 것이지. 어차피 이렇게 사과할 거 왜 사람 기운 빠지게 만들어. 하여튼 이래서 여러모로 안 된다니까. 배달부가 요즘 벼슬이야. 손님 이겨먹으려고 아주 사달이 났어.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아차차 싶었던지 인상을 확 풀고 교양 있게 우아하게 웃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아유 선생님, 밖에 좀 소란스러웠죠? 치킨이 잘못 와가지고요. 시장하실 텐데 이것 좀 드시고 하세요. 이 집이 재료도 좋고 신선하고 맛있어서 종종 시키는데 서비스가 좀 꽝이더라고요. 저번에도 이런 일 있었는데 오늘 또 열받게 하네요. 아주 이런 집은 확 망해야 손님 귀한 줄 알고 정신 차릴 텐데 요새 장사 어렵다는 말 다 거짓인가 봐요. 아직도 기가 살아서 대든다니깐요. 라고 말하며 치킨을 꺼내는데 딸애는 마냥 치킨이 왔다면서 기쁜 표정을 지으며 치킨을 먹었지만 저는 그 치킨을 도저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치킨은 엄마가 열심히 튀김옷을 입히고 튀겨서 정성스럽게 포장을 하며 만들어진 치킨이었는데다 게다가 아버지가 등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달려서 배달이 오는 치킨이었지만 아줌마에게 철저하게 밟힌 노력의 가치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기만 했던 것에 감정이 올라오는 걸 티를 내지 않으려고 저는 많이 노력을 했지만 저는 그날 수업에 도저히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